제가 실수해서 다친 것 같은데 산재 신청해도 될까요? 노동안전의 모든 것 노안부장.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노동안전보건기획단의 노안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는 7가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이성민 법규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이성민 법규부장입니다. 법규부장님 안녕하세요. 병원이나 혈액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보건의료 사업장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보건의료 사업장은 안전한가요? 아픈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현장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노동자 입장에 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주변엔 항상 위험한 도구가 즐비하고 병원체를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현장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주변에서 많이 산재 신청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법규부장님, 왜 이렇게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산업재해 신청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많은 오해로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산업재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일하다가 다치고 혹은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나 부상, 사망을 당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재해자 본인에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해 적절히 치료받고 사회 복귀를 위한 각종 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일터에서의 위험을 드러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산업재해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본다면 다친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지부에서 조합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신청 방법과 보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사립대학교 병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 등 일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 제도를 통해 별도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안부장, 오해 1. 산업재해 크게 다치거나 특정 질병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 질병이 산업재해일 수 있습니다. 흔히 골병이라고 말하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도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신청은 약 9,500건, 뇌심혈관계 질병 산업재해 신청은 약 3,100건 정도 접수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승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방사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백혈병, 야간교대 근무를 비롯한 각종 발암 요인에 복합적,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동자의 유방암도 산업재해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암이나 희귀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병도 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동상이나 출산하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수많은 질병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내가 아플 때, 주변의 동료가 아플 때 우리는 아픈 이유를 우리의 일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해 2. 퇴사한 이후에는 산재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요? 퇴사한 노동자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퇴사한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성 암을 비롯한 일부 질병들은 유해 요인에 노출된 뒤 상당 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기도 합니다.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나의 과거 직업력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해 3. 괜히 신청해봤자 승인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산업재해 승인율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 약 90% 이상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질병의 경우 약 65%가 산업재해로 승인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19년 기준 신청 건수 대비 근골격계 질환은 약 72%, 뇌심혈관계 질환은 약 41%, 정신질병은 69%, 직업성 암의 경우 74%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율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해 4. 제가 실수해서 다친 것 같은데 산재 신청해도 될까요? 개인의 과실이 있어도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기면 내 탓이라고 치부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노동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부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과실이 있어도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오해 5.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예민한 성격이라 병을 얻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산업재해 여부는 보통 평균인 기준이 아닌 산업재해를 신청한 재해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노동자가 보통 사람이라면 별 문제 없이 이겨냈을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성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재해자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해 6. 저희 기관에서는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동의 안 해줄 것 같은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보상법상 산업재해 신청에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권리이지 사업주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조력이 있다면 산업재해 승인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해 7. 산업재해 신청하려면 서류가 많고 복잡하지 않나요? 산업재해 신청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사건 중 일부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통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산업재해 신청은 신청서와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비롯한 간단한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 외로 산업재해 신청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자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일터의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일터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높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노동조합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안전의 모든 것 노안부장. 네, 여기까지 산업재해를 둘러싼 7가지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산재 신청, 이제는 마음의 벽이 좀 낮아지셨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